반갑습니다. 귀중한 자리에 참여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제가 자료를 원자료 그 논문 자료를 주로 넣다 보니까 글줄로 설명을 못 써서 죄송하고요. 일단 그림을 좀 살리느라고 좀 넣은 셈이니까 그림 이야기로 생각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변이가 지금 한창 큰 이슈인데 변이가 지금 왜 어떻게 해서 문제가 되기 시작했느냐 이제 그 내용을 조금 짚어보려고 하고, 사실 이 분야는 이제 바이러스 학 쪽에서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는 분야라서 저희 학교에서도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연구를 하시는 교수님도 계시고 또 여기도 저보다 더 많이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이제 역학 전공자 입장에서 이 바이러스 변이 이슈가 어떤 이유로 문제가 되고 있는지 그런 배경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변이를 어떻게 추적하고 있고 주로 어떤 문제를 중심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배경으로는 지금 현재는 델타 바이러스가 사실상 거의 대부분을 이제 지배적인 종이 돼 있고, 델타 바이러스가 이전에 처음 시작할 때는 물론이고 그 이후에 이제 변이에 비해서도 가장 전파력이 큰 것 때문에 이제 상당히 새로운 유행들이 계속 여러 나라에서 다시 시작되고 있는 그런 과정에 대한 이제 WHO에서도 또 경고 내지 주의를 한 바가 있고, 이 변이종에 대해서 크게 이제 연구나 주목을 시작한 거는 영국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확산이 되고 있는 과정에서 이제 영국에서도 조금 늦게 주목을 하기 시작했지만 이제 영국에서 상당히 많은 연구를 하면서 이제 초기의 변이종 지금 알파라고 하죠. 알파 변이종의 이제 행동에 대해서 많이 조사를 하게 됐는데, 당시 초기에 보면 이 갈색이 이전의 종이라고 하면 이 변이주는 상당히 짧은 시간에 이게 작년 12월부터 1월 사이에 급속하게 이제 확산이 되고 있는 것을 이제 관찰을 했고, 또 현재 델타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80% 이상인 요때만 해도 우리나라 지금 조금 낮게 보고가 돼 있는데 현재는 훨씬 더 대부분이 됐죠. 그래서 국내 변이 추적은 사실 약간은 뒤돌아보면 조금 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이제 여러 변이가 유입이 되면서 확산이 되니까 유입되는 해외에서 입국하시는 분들을 일정하게 표본을 추출해서 모니터링을 해왔는데, 사실 변이를 확인하는 거는 이제 유전체 전체를 시퀀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결과가 안 나오고 며칠 걸리기 때문에 초기 모니터링 할 때도 그 변이종인지를 환자 퇴원한 다음에야 결과를 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서 사실상 그렇게 적극적인 대응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정보라서 아주 열심히 모니터링을 안 한 점도 없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6월에 이제 델타만 보면 6월이 그 이전에 다른 변이도 확산이 됐었지만 지금은 이제 델타로 다 교체가 된 셈인데, 지금 이거는 해외 입국자가 아니라 국내 발생의 이제 검출인데, 국내 발생에서 6월 말부터 국내 토착화, 그 이전부터 이제 국내 토착화가 델타가 돼서 지금 8월부터는 거의 전수가 사실상 국내 전체가 델타라고 이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 이제 들어왔던 것들은 결국 맥을 못 추고 다 델타로 교체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변이 바이러스를 이제 모니터링 하는 이제 방식은, 그 중에 변이라는 거는 사실은 계속해서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별로 안 중요한데, 그 중에 중요한 것들이 사실은 확률적으로 이제 나타나기 때문에 그 중에 주요 변이 바이러스를 Variant of Concern이라고 해서 VOC로 관리를 하고 있고, 처음에는 아직 뭔지 모를 때는
약간 의심이 된다 싶을 때 이제 베리어부터 V와 I로 분류를 하다가 이제 확인이 되면 이제 VOC로 옮겨가는 것들이 있고, 또 저절로 사라지거나 아니면 계속 별로 안 중요한 거다라는 위치에 남아 있는 것들이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이 바이러스의 특히 이제 VOC라고 하는 주요 변이 바이러스의 속성이 사실은 제일 이 세 가지가 제일 초점인데, 오늘의 제 말씀 중에 초점인데, 결국 전파력이 증가하는 속성, 그리고 병원성이 증가하는 속성, 임상적으로 중증이나 사망이 올라간다든가,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치료나 진단의 유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지만, 특히 또 백신이 유효성이 떨어지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에 영향을 주는 게 있고 안 주는 게 있는데, 영향을 주는 것들을 이제 VOC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관리청에서 이제 근래 업데이트한 내용이고, 가장 이 슬라이드가 지금 제일 이제 핵심 슬라이드인데, 결국 알파, 베타, 감마, 델타로 지금 진행이 되면서 현재는 다 델타화 됐는데, 전파력이 알파만 해도 영국에 아까 이제 급속하게 올라가는 그 시기에 이제 그 이후로 알파가 영국을 전체를 다 이제 교체를 했다가, 이제 그 교체를 한 것도 전파력이 1.5배 증가가 1.5배 큰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전 것들을 다 교체를 했는데, 거기에 비해서 델타는 알파에 비해서도 1.6배, 그러니까 전체 그 이전에 비해서는 2.25배, 2.3배 이상 높아서 현재로는 가장 전파력이 큰 그런 변이 바이러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 기초 연구에 근거해서 백신 효과 감소가 가능하고, 약간의 이제 역학적인 연구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에서 초기에 주목을 많이 했기 때문에 EU에서는, 그래서 변이가 뭐가 문제냐, 5줄 요약을 이제 EU 보고서에서 제시를 했는데, 그 중에 3가지만 보면 이제 바이러스는 워낙 계속 바뀌는 거다. 그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한데, 변이가 많이 생기는 이유, 변이를 많이 생기게 하는 동력이 뭐냐는 이제 환자 총수가 일단은 중요할 겁니다. 환자 총수가 중요한데, 그 중에도 만성 감염자들이, 감염 기간이 긴 만성 환자들이 생기면서 그분들에게서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거기서 생긴 것들이 이제 다른 분들한테 확산되는 이제 그런 과정이었을 것이고, 즉 이제 격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이가 생긴 환자에서 이 변이가 생긴 그 바이러스가 이제 확산이 되는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변이들이 계속 확산이 되는 것이고, 그 중에 또 한 가지 약간은 좀 중요하면서도 약간 다른 측면인데, 이제 면역도가 전혀 없는 사람에 비해서 면역력이 어정쩡하게 있는 분들에서 더 위험한 변이가 생길 수 있다, 그런 점입니다. 그건 이따가 좀 더 말씀드릴 텐데, 변이 바이러스라는 거는 상당히 좀 불리한 상황에 대처를 해서 새로운 능력을 물론 이제 확률적으로 여러 가지 생기는 것 중에 성공하는 것들이 살아남는 그런 방식이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환경에서 불리한 점들을 피해가는 방식으로 대응을 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면역이 어정쩡하게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사실 면역력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면역력을 피해가는 바이러스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이제 주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응해서 결국 백신이 계속 따라가야 되는, 그리고 이미 이제 상당히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이제 개발 내지 개선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은 좀 기초과학적인 거고, 저도 뭐 제 연구 분야라기보다는 이제 배경 지식으로서 조금 약간의 이유를 좀 이해하기 위한 그림 이야기로 보면,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그 껍질 밖에 돌기들이 있습니다. 이 돌기가 왕관 같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크라운이라는 의미로 이제 이름이 오래전에 붙여진 건데, 이 돌기 단백이
아주 중요한 왕관에 이제 보석을 장식하는 것처럼 이 코로나 바이러스 입장에서 보석 같은 역할을 하는 엄청 중요한 단백인데 이 돌기 단백이 이제 그 숙주 세포에 달라붙어서 이제 RNA를 집어넣는 역할을 그런 통로 역할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이 돌기 단백에 또 항체가 이제 공격을 자연 항체들이 이제 공격을 하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양쪽으로 중요한데 여기에 이런 부위에 이제 돌연변이가 생기면 원래 그 위치에 D라는 그 아미노산이 G라는 아미노산으로 바뀌게 되면 이게 여러 가지 있는 것 중에 우연히 이런 게 나타난 거죠. 이거보다 훨씬 더 이제 도움 안 되는 것들은 저절로 다 사라져 버리고 이런 게 남아서 지금 이 D에서 G로 가는 이 변이가 생기면 지금 이 돌기가 약간 이제 손가락 주먹같이 돼서 이 손가락을 좀 오므린 상태에서 이걸 약간 벌려야 부착이 되는데 이거를 굉장히 쉽게 벌리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무슨 고양이 발가락 같은 것이 이제 좀 더 벌려서 잘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라서 이제 부착력이 상당히 커지고 또 전파력이 커지는 그래서 바이러스가 숙주세포에 노출이 되더라도 다 살아남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이제 일부가 살아남는데 이제 부착이 잘 돼서 살아남는 것들이 이제 많아질 수 있게 하는 그래서 그런 우위 때문에 사실상 이 돌연변이가 다 교체가 됐는데 이미 이제 작년 중간부터 2월부터 이게 이미 관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앞으로 계속 일어날 것이고 또 변이 바이러스가 상당한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는 것들을 어느 정도는 내다보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 중에 이제 D에서 G로 가는 변이 바이러스는 지금 이 코로나 유전체에서 여러 가지 위치 중에 지금 이런 글자들이 있고 글자는 이제 네 글자 중에 하나로 항상 돼 있죠. 그래서 네 글자가 세 개 모여서 이 아미노산 하나를 형성을 하는데 지금 글자는 사실 하나밖에 안 바뀐 겁니다. 이게 복제를 하다 보면은 우연히 이제 오류가 생겨서 대부분은 사라지지만 이 단백이 바뀌는 방식으로 살아남는 것들이 나오면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문제아들이 생길 수가 있고 이런 돌기 단백이 수용체 세포에 숙주 세포의 수용체에 결합되는 그런 과정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들을 이제 실험적으로 증명을 이제 많이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런 이제 이 부착력이나 전파력이 커진다는 것은 그만큼 환자 수가 늘어난 거기 때문에 이제 합쳐져서는 그 자체로 큰 중증화가 되지 않더라도 환자 수를 크게 늘림으로써 결국은 사망자가 같이 늘어나는 역할을 그렇게 이제 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돌기 단백에 지금 D에서 G로 가는 변이가 여기 있지만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 중에 또 다른 이 각각이 다 그런 식으로 비슷하게 연구가 되어 있는데 위치마다 더 중요한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생기고 있는 누적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변이 위치에 대한 연구도 그만큼 많이 되어 있지만 대략 생략을 하면 이제 델타에 있어서는 그 중에도 기존의 그런 여러 가지 중에도 이제 상당히 영향력이 큰 돌연변이가 언젠가부터 생겨서 이전에 여러 돌연변이하고 같이 누적이 돼서 생긴 그런 그 계통이 이제 델타 바이러스가 되고 이 델타 바이러스의 문제는 이전에 알파, 베타, 감마에 비해서 지금 그 면역 회피 기능이 어느 정도 있어서 이제 항체의 반응이 지금 이 그 빨간색이 델타인데 대체로 이거 항체 치료제인데 항체 치료제 반응이 대체로 떨어지는 현상을 가지는 걸로 상당히 좀 주목을 받고 위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이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이제 국제 공조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 종류 중에 지금 이 리니지라고 하는데 이런 바이러스 종류들이 계속해서 이 확산이 되는 그런 과정들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지금 문제는
지금 요게 이제 델타인데 앞으로 더 힘든 것도 나올 수 있다. 이런 가능성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하면 그 현재 델타에 대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변이 바이러스에 앞으로 더 생기지 않게, 더 나쁜 것이 생기지 않게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런 문제가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파력, 병원성, 백신 효과 감소에 이제 영향이 있는 것들이 델타가 어느 정도 지금 상당히 영향을 주고 있지만 앞으로 이제 통제를 잘 하지 않으면 더 이제 심한 것도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고, 그래서 그 비교를 한 결과를 보면 결국 백신 효과가 제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이제 백신을 한 번 맞은 분, 그 다음에 밑에 게 이제 백신을 지금 맨 위에 게 백신을 안 맞은 분들, 두 번째 파란색이 백신을 한 번 맞은 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백신을 두 번 다 완료를 한 분들을 비교를 해보면 지금 백신을 한 번만 맞은 사람들도 사실 줄어들긴 하지만 효과가 있긴 하지만 이제 두 번 완료한 사람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지금 이거 델타에 대한 겁니다. 상당히 그 돌파 감염 위험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상당히 주목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백신을 한 번만 맞은 상태에서 돌파 감염이 많이 생기면 이 백신 회피 능력이 더 큰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다. 이런 점들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감염에 대한 효과성을 보면 알파가 80% 백신 효과가 있었다 그러면 알파가 90% 효과가 있었다 그러면 델타는 80%로 떨어져 있는데, 이제 10명 중에 1명이 돌파 감염을, 알파 자체가 이전보다는 더 이제 그 변이가 이미 된 거죠. 10명 중에 1명이 돌파 감염이 된다면, 다 노출이 됐을 경우에 5명 중에 1명이 돌파 감염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백신 그 효과성에 대한 것들을 많이 이제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관리를 위한 전략을 보면 결국 지금 이제 이 감수성자와 이제 감수성 상황과 이제 노출, 그리고 감염이 된 분들에 대한 관리, 그리고 이제 감염된 분들이 전파하지 않도록 격리하고 치료하는 그런 과정을 전략의 기본으로 볼 수 있는데, 결국 이제 접종 완수율을 향상하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단계에서 백신 효과가 떨어지는 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여기 제가 화살표를 넣지는 않았지만 새로운 백신을 계속 개선하면서 이제 대응을 빠른 속도로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전파력이 이제 높아져 있기 때문에 기존의 거리두기와 예방 수칙을 거기에 맞게 조율을 해야 되는데, 현재로는 거리두기를 완화하려는 단계인데, 거리두기를 완화하고 싶으면 그만큼 다른 부분을 더 강화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에 지금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이제 모델링 결과로 보면 이제 10월 말쯤 되면은 완화를 좀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 전망은 사실은 뭐 어느 정도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약간은 낙관적인 전망이기는 합니다. 지금 그 이유는 백신 접종 완수율이 급속하게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따라잡는 거는 이제 백신이 결국은 현재 답인 상황이고, 이제 위드 코로나와 관련해서 지금 이 바이러스 변이와 진화가 계속 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접종 완료율을 빨리 높이되 이 어정쩡한 상태에서 감염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그래야 이제 백신 효과를 벗어나는 변이주를 물론 우리나라 환자 수가 전체적으로 크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대부분 외국에서 생겨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그런 이제 상황이 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돌파 감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돌파 감염이 안 생기려면 아직 결국은 이제 3차 접종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이제 백신을 맞았더라도 완전히 원상으로 일상 회복을 완전히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5명에 1명이 돌파 감염이 된다는 건 상당히 큰 위험이기 때문에 일정한 정도의 거리두기를 완화하더라도 유지를 하되 보완 조치를 훨씬 더 강화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이 현재 상황이라고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른 발표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사회경제적 지속 가능성과 균형이 있도록
방역 지속 가능성을 지금 있는 거를 그냥 유지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완화와 발맞춰서 더 강화를 해야 되는 측면들도 여러 가지가 있다. 이렇게 요약을 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